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선호투표제 소수결 강행이 현실화됐고, 결국 참다 못한 민주당원들은 여기에 효력정치 가처분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가 지속적으로 당헌 제25조를 언급했는데, 흥미롭게도 전준희를 박살낼 진짜 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술했지만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소수결 끝에 선호투표제를 가능하게 하는 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원들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고, 분노한 당원들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법원은 이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음 주 22일 수요일에 심리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최근 전준희 쿠데타의 진행 상황인데, 다만 몇몇 분께서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근거로 들었던 민주당 당헌 제25조 5항의 이른바 30일루를 우회하는 특례가 지난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뜸 당헌 당규부터 줄줄 읽으면 복잡하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컨대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후보 등록이 7월 16일부터였으니 원칙대로라면 6월 16일까지 선호투표제 여부를 정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고친 당규를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한 건 당헌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6월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직후라 정상적인 전당대회 준비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30일 룰 등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최신 부칙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례 자체가 중앙위를 통과한 것은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당헌 제25조 5항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우회됐고, 가처분의 가장 강한 무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준희가 저지른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 문제는 피해갔지만 정작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정의하고 당대표 투표 방식을 규정한 당헌 당규 체계를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이번 선호투표제 가처분을 주도한 유튜버 김디디의 해설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월 10일 날 개정을 합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냐? 당헌 25조에서 30일 룰을 개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쟤네들이 실수한 지점이 뭐냐? 30일 룰만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룰만 개정을 해가지고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는 전준위의 선거 방식 변경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다면 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쟤네들이 수정한 것은 당헌 25조에서 30일에 대한 룰만 개정을 했다. 그래서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어. 실제로 30일 룰 개정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는데요. 투표 방식에 대한 개정이 있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투표 방식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쟤네들은 의결을 처리했으니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헌 당규를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의 논리예요. 당헌 당규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저기서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로 치르려면 당헌에서 투표 방식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쟤네들은 30일 룰만 개정을 한 거야. 네, 이래서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쟤네가. 왜냐? 가처분을 이미 걸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여기서 당헌 당규를 고친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로도 또 할 수 있겠죠. 아마 여전히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조문을 어떤 문장으로 바꿨느냐입니다. 물론 개정문 전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밝힌 워딩 그대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모두 결선투표라 고친 것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당규 제48조 3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물리적으로 당헌은 애초 건드릴 수도 없었고 기껏해야 선호투표제를 가능케 하는 당규를 고친 건데
결선 투표에 관해 규정한 부분은 당규 제48조 3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추측이 맞다면 민주당 당헌 당규는 굉장히 기괴한 모순을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기존 당규 제48조의 2는 선호투표를 별도의 제도로 정의합니다. 선거인이 3명 이상의 후보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기고 최하위 후보의 다음 순위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바로 다음 조문인 제48조의 3은 결선 투표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다시 치르는 방식입니다. 즉, 민주당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애초부터 별개의 제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선투표의 방법으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라고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결선투표가 한편으로는 선호투표와 구분되는 독립된 제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호투표까지 품는 상위 개념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상위 개념과 하위 유형을 동시에 맞는 자기 중첩형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메뉴판에는 짜장면과 짬뽕을 따로 적어놓고 갑자기 짜장면은 짜장면 또는 짬뽕으로 제공한다고 바꾼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는 짜장면을 주문한 손님에게 짬뽕을 내놓으며 오늘은 짬뽕이 짜장면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직관적이고 간단한 예시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비유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 딴에 당헌에서 말하는 결선투표는 넓은 개념이고 당규 제48조의 3의 결선투표는 좁은 개념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정의 조항이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재료 소진 시 짜장면 대신 짬뽕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 없이 필요할 때는 넓은 의미, 불리할 때는 좁은 의미라고 주장하면 당헌 당규의 체계의 정합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게다가 전준희가 끝내 바꾸지 못한 당헌에도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당헌 제98조는 공직 후보자 경선을 규정하면서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라고 두 제도를 병렬적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제98조는 당대표 선거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당헌 제정자 또 민주당 당헌의 정신이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본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공직선거에서 말하는 결선투표, 선호투표 다르고 당대표 선거에서 말하는 결선투표, 선호투표 다르다는 소리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혼동하기 쉽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구분할 다른 정의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주의 깊게 본 조항이 있습니다. 당규 제48조 2항입니다. 당규 제48조 2항을 보면 당대표 선거는 1인 1표로 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한다. 이 경우 당대표 후보자 1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투표는 당대표 후보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후보 3명 모두에게 1, 2, 3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광의로는 당원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대표 후보자 1명을 선택한다는 기존 문헌상 유효표 조건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당규 개정 때 제48조 2항까지 함께 고쳤다면 이 쟁점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로 정리해서 만약 민주당 발표처럼 경선 투표 관련 문구만 어설프게 바꿨고 나머지 조문을 그대로 뒀다면 전준희는 하나의 구멍을 막으려다 더 큰 구멍 2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결선 투표라는 개념은 자기 중첩 모순에 빠지고 선호 투표 방식은 당대표 후보 1명을 선택하도록 한 유효표 규정과 충돌합니다. 결국 이번 가처분의 진짜 승부처는 단순한 30일 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헌 당규 전체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어떻게 구분해왔는지 그리고 졸속 개정된 문구가 기존 조문들과 모순 없이 결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준희가 지금까지는 소수결로 최고위를 눌렀을지 모르지만 법정에서는 소수결이 통하는 게 아니라 문헌과 법리가 통합니다.
자신들이 고친 정확한 문장과 기존 당원 당규 전체를 펼쳐놓고 어떻게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실패한다면 이번 선호투표제는 단순히 절차가 불쾌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당헌 당규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 됩니다. 31룰 특례가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준희는 시간의 벽 하나는 우회했지만 자신들이 엉망으로 꼬아놓은 당헌 당규 체계라는 더 높은 벽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그 모순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개정문 전문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